1월 2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문제로 좀 늦어졌습니다. 자, 날이 엄청나게 추워졌는데요. 북한에서 여우 목도리 하고 온 여자가 가고 난 뒤에 날이 추워졌습니다. 자, 정말 밥집 아줌마 수준밖에 안 되는 여자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휘젓고 갔는데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 기껏 6, 7, 80년대에 죽자고 이래서 산업화 근대화를 시켜 놓으니까 나라 꼬라지나 수준이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 진짜 아주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꼬라지를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는 갈 길이 멀다. 누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의 한 간부는 김태년이죠.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격이고, 의장이죠. 그 다음에 인수위격인 기구에서 차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의 회의에서 22일 회의에서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린다 했다가 옆에 있던 원내대표가 평창 알려주자 평창이라고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지만은 이것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자, 이 사람도 운동권이죠. 자, 이런 운동권의 머릿속에는 평양올림픽이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은 모양인데요. 오늘 청와대는, 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이제 곧 6월 달에 충남지사 선거 나간다고 대변인을 다음 달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충남에 다녔대요. 자, 이 대변인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단합이라는 것은 국민을 자극을 안 해야 단합이 되는 거지. 양껏 자극을 할 만큼 해놓고는 평양올림픽 딱지 붙이지 마라. 이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같은 하늘에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신들과 우리는 이 의식의 괴리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요. 투표하고 지면 그냥 머리 박고 살지요. 옛날 같으면 칼을 가지고 끝을 겨루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근대화 산업화를 넘어서서 모더니즘 시대에 산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산다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비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대전 전에는요,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예의가 있었습니다. 포로를 대하는 예의도 있고, 명예나 위험 때문에, 신분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는 부분도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북을 대하는 이 정도의 자세 같았으면 아마 숱한 결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본의 이 역사를 보면 숱한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즉 충성이라 자신의 가치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 일에 목숨을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신구라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데서 나온 거죠. 자, 한국에 지금 이 평양을 바라보는 이 갈라진 시각요. 정말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인가 싶은데요. 자,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없을 것이다. 원래 그랬지요. 이거 올림픽요. 제 살아서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을 한국에서 하는 거 보기 어려울 겁니다. 월드컵 하는 것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보는
올림픽일 거예요. 그럼 이런 올림픽에 국민적 축제로서 전부 행복하게 열광하고 현실을 잊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평창올림픽의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자, 평양올림픽이라 딱지를 붙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지만은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때 조용히 왔다 갔어요. 나대도록 용납하지도 않았고 의전을 지나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이 긴장이 감돌았는데 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으로 북한이 화답을 해서 동계올림픽이 평화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평양올림픽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냐. 그래서 모두가 이 2010년에 평창 유치 결의안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개최국으로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자. 그 손님은 따뜻하게 맞아야죠. 북한 놈들이 손님입니까? 전 손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들을 따뜻하게 맞으려면 정부부터, 청와대부터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또 났는데요. 전남 장흥에서 정말로 20살 때 이렇게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던 부부가 애를 낳아가지고 딸 둘을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수일을 하고 애 둘이는 꿈을 갖고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서 밝게 자랐는데 전 가족이 이렇게 놀러를 갈 입장이 못 되니까 매년 만에 오래간만에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가장 싼 비용으로 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딸 둘을 데리고 아마 종로나 인사동 근처 보고 근처에 싼 데를 찾아갔겠죠. 서울 사람도 종로 5가에 있는 15,000원짜리 여관이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이 15,000원짜리 여관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대학에 다닐 때 여관 비용이 한 15,000원 했습니다. 30년 전의 가격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흐름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소녀는 새벽 한 2시 40분까지인가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했다는 겁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들하고요. 가족여행 떠나서 기쁘다. 보통 같으면 이런 흐름한 여간에 냄새나고 좁은 여간에 가서 자자 하면 사춘기의 딸들이요. 아주 반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 딸이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미친놈 하나가 불을 질러서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송월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1박 2일간 정부가 한 꼬라지가 국민들을 자극했습니까?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송월이 와서 1박 2일간 자, 한번 봅시다. 먹은 걸 한번 봅시다. 점심을 강릉에 가서 시마크 호텔에 15만원짜리 또 저녁을 스카이베이 숙소에서 13만원짜리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3만원짜리 황태해장국 저녁에 술을 좀 먹은 모양이죠. 방은 65만원짜리라고 우깁니다. 그걸 34개를 썼다고 합니다. 방은 34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전용 KTX를 달아가지고 현송을 1억만 태우고 왔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또 잠실 롯데호텔 32층의 중식당으로 가서 코스 중식을 먹고 짜장면에 짬뽕까지도 먹었답니다. 참 식성도 좋아요. 그리고 잠깐 둘러보고는 서울의 공연 장소들을 그리고는 워크힐에 별채에 가가지고 좀 쉬면서 아마 호텔 방을 잡아놓고 쉬다가 나와가지고
즉 거기서 별채에 한우, 원래는 미국산 쇠고기인데 한우로 바꿔서 1인분에 10만원짜리와 와인 등등 해서 한 8명이 먹었는데 165만원인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남북 무슨 교류 협력 기금에서 쓴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의 실무단 10여 명이 금강산 전야제하고 마식령을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거기 가는 한국 대표단은 이 현송오리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사람들일 겁니다. 그 선발대가요. 그러면 현송월 또한 예술단의 선발대회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오늘 선발대 단장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인데 현송월보다 계급은 높을 겁니다. 북한이 이 한국의 국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볼까요? 대령이 높습니까? 중앙부처 핵심 국장이 높습니까? 핵심 국장이 높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 경호가 1000명씩 기본으로 달라붙고, 그래, 그 옆에 지나가는데 보이지도 않게 차단을 했지만은, 인공기하고 김정은 사진 소거하겠다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사해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예? 이 여자가 뭐라고 불편해 하신다고 기자들한테 전하고, 그 앞에서 강릉에 무슨 공무원인지 뭔지 하는 인간은 현송월이 일찍 왔으면 5만 명쯤 되는 무슨 체육관을 하나 지어요. 현송월이 일찍 왔으면 훨씬 더 크고 좋은 체육관을 지을 수 있었을 건데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자빠졌어요. 자, 이 여자가 얼마나 시금방이 들었는가 하면, 이 여자가 강릉 아트센터 가가지고 조명 음향시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아트센터 해가지고 많이 갖고 있죠. 옛날에는 시민회관이었는데 요즘은 아트센터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무리 강릉이 지방도시라도 강원도에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아트센터가 한 970, 80명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게 작으니 크니 하더니만 이제는 이 조명 음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데, 현송월이 이탈리아제 조명과 음향을 교체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조명은 클레이 파키라는 이탈리아 제보고 음향도 마이어 사운드라는 건데,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교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은요, 서울 구경하러 왔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하는데, 그래, 북한에서 내려온, 어디 여우 목도리 하고 내려온 년이 지금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북한에, 그래, 얼마나 이탈리아제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걸 달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히 한번 심수를 부려봐서 이거 바꿔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안 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해야지요. 그러면서 공연장 관객석이 998석이라는데 아쉬움을 표했다. 아니, 북한에는 집단 체조를 하거나 카드 섹션을 하면 수만 명을 불러다가 강제 노동시키니까 그 운동장 같은 데서 하니까 이게 작아 보여요? 자, 왜 이렇게 객석을 작게 만들었냐? 우리는 크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현송월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보수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우기도 했고, 그런데 장충체육관 주변에서는 일부가 반북 구호를 외치는데 한 남자가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했다는데 이놈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북 혐의로요? 그래, 웃으면서 손은 들었답니다. 자, 거기에다가 통일부가 현송월이 첫날 한국을 둘러보는 동영상을 북한의 요구대로 정부가 편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안에는 이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뺐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통일부는 처음에 기자들한테 첫날 관련된 이런 현송월의 일정을 현장 취재조차도 통제를 했고 또 영상도 육성도 담기지 않은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정례 브리핑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통일부가 공개한 21일 영상에는 현송월이 말하거나 웃는 장면이 삭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빠져 있냐라고 우리가 볼 때 웃기도 했는데 하고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는 현송월이 웃거나 말하는 장면이 절대 공개되면 안 되고 찍어서도 안 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 대변인이 북측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큰일 났다 싶었는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번복한 다음에 북측이 시설 점검에 충실하지 화제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 측이 알아서 편집했다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개 단장이 내려오면 그냥 단장이 올 필요 없다. 우리 시설은 이탈리아제고 이러니까 너네 것보다 훨씬 좋다. 그냥 예술단이 내려왔을 때 하루 전에나 가서 점검해보고 해라. 리허설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예술단 점검단이 오자면 지금 예술단 점검단이 오기 전에 아이사키 단일팀 한다는데 지금 단일팀 훈련이 어찌할 건가가 더 급하다. 그것부터 하고 예술단은 천천히 오라. 그게 뭐 중요하냐. 올림픽이 본질이지. 너네 예술을 보고 싶어서 목매고 있는 한국민이나 전 세계의 국민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번에 현송월이 왔다가는 강릉에서는 아트센터, 서울에서는 국립극장에서 할 것 같은데 이 표는 팔지 않고요. 나눠준답니다. 왜? 팔다가 외국 인사들이 들어가서 김정은 찬양하는 공연 중단하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신분 확실한 사람끼리 나누어서 저것끼리만 보러 간대요. 그래서 그 티켓을 지는 사람은 나는 좀 종북 좌파구나 생각을 하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점검단이라고 이름도 불쾌하다. 그냥 한국은 북한 가는데 금강산이나 마식령 스키장 보러 가는데 우리가 북한에 뭐 해주려고 가는 거죠. 그 가는 사람은 갑은 선발되고 북한 놈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다 미겨 살리는데 그건 어리 점검단이면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갑을 관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뭔 놈은 이 북한에서 그냥 악단 단장 하나 쭉 왔으면 그래 한번 보고 가라고 하고 그걸 언론에 공개할 필요도 없죠. 풀 기자 몇 명 붙여서 그냥 가서 봐라고 하고 그래야지. 그년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연자 좀 쓰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온 언론사들이 다 동원되고 하던 방송을 끊고 실시간에 대문짝만하게 속보 문자가 뜨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그렇게 화제가 되면서 기차를 갖다가 아예 전설을 내가지고 그 일행들만 태우고 다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기고 재우고 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오래간만에 내려오니까 이 남북관계를 잘 다뤄가기 위해서 그렇다?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요. 정정당당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딱 버티면서 가야지요.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요. 여태까지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가 하면 저 과천부터 기어갑니다. 서울 올라오면. 그러니 서울 올 때 되면 지하로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북한의 길을 잘못 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북한이 현송월이
무슨 김정일이 첩이라고 그러던가요? 김정은이 첩이라고 그러던가요? 내 이 말 방송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내 방송에서라도 실컷 좀 해봅시다. 누구 첩이라서 그래 현송월이 내려가면 턱 VIP로 대접하라고 뭔가 암시를 줬으니까 알아서 그래 기지. 그냥 악단의 단장이라는 여자 한 명이 스슬 좀 보러 왔다라는데 저 난리를 치는 행동들이 예?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자, 우리 내일 죽더라도요. 자존심은 지키고 죽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요. 그 꺼져가는 무슨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남북관계 살려서 지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들끼리나 잘 살려보세요. 자,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양 올림픽 소리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걸 듣기 싫어요? 자, 이제 현송월이한테 이 정도 했으면 좀 있으면 현송월이보다 훨씬 높은 것들 우르르 내려올 건데 이제 그때는 무슨 꼴을 더 봐야 되는 겁니까? 현송월이 혹시 제일 높은 겁니까? 참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